이 시간은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즉 합작 투자 계약서에 관해서 합작 투자의 각 조항들이 이 정도면은 필수 조항으로 간주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합작 투자 표준 계약서의 필수 조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작 투자 표준 계약서, 표준화 하기는 좀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표준 계약서, 다양한 합작 투자 계약서에 이것이 표준이다 하기는 무리할 수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이 정도면은 표준으로서 사용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합작 투자 계약은 양 당사자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회사 C를 만드는 계약도 있고, 일방 즉 A가 상대방 B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합작 투자 계약도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는 주식 인수 계약이라고 명하기도 하지만은 통상 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일부 인수나 투자인 경우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적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A와 B가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회사 C를 만드는 회사, 즉 합작 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구되는 각 조항, 각 항목들을 중심으로 합작 투자 계약서의 주요 항목, 즉 전문가 후문, 그리고 22가지의 조항을 표준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는 22조항의 표준은 합작 투자 계약서 작성 시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합작 투자 표준 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제와 전문이 있습니다. 포헤드. 우선 첫째, 표제와 전문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일자, 그리고 당사자 명, 그리고 이런 이유로서 우리가 이러한 합작 투자 계약서를 체결한다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겁니다. 1조는 신설되는 합작법인의 새로운 회사명을 명기합니다. 그리고 2조는 합작법인에서 신설된 합작법인에서 본사는 어디고 공장은 어디고 영업장은 어디고 하는 이런 주소를 명기합니다. 그 다음에 3조는 영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을 명기하고, 4조는 자본금과 합작 투자자들의 각기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5조부터 9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5조는 주식을 각 당사자들이 주식을 청약 혹은 인수하는 그 비율을 명기해주고, 6조는 주식의 액면 금액과 발행수를 명기합니다. 그리고 7조는 주식이 이전이나 매각, 관한 대안에서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허용한다거나 이러한 조항을 명기합니다. 그리고 8조는 합작법인의 조직과 임원, 즉 이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 방법, 이러한 것들을 명기해 줍니다. 9조는 주주총회와 이사의 결의 방법, 이에 대해서 정족수라든지 결의 방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든지 아니면 4분의 3이 된다든지 이런 것한 내용을 명기해 줍니다. 다음에는 10조와 14조가 있는데, 10조에서는 기술 및 노하우, 합작 파트너 중에서 기술 우위가 있는 파트너가 기술 제공을 해주겠죠. 기술 제공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해준다는 이러한 책임이나 의무를 명기를 해줍니다. 11조는 수출과 마케팅, 그 어느 지역, 어느 가격, 어느 책임, 이러한 조건들을 파트너, 그러니까 A와 B가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한 각 조건들을 명기합니다. 그리고 12조 생산과 제품 개발에서는 생산과 제품 개발의 책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명기합니다. 그리고 13조는 의무사항입니다. 즉
합작 투자가 만일에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 어떤 승인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우리가 자금 앞으로 향후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각 합작 파트너가 지켜야 할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우리가 명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각 파트너들이 경쟁을 하자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든지 즉 경쟁이라는 것은 본 회사, 신설회사 외에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신설회사와 경쟁을 하게 하는 이런 경쟁금지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보증은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면책조항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의무조항과 책임을 명기합니다. 그리고 14조는 계약서 해석과 중구법, 즉 계약서는 어느 나라 법을 준구해서 만들었다든지 주 언어, 그리고 해석하는 언어는 어느 언어다든지 이러한 것을 명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15조에서 19조까지가 있는데 15조는 계약서의 효력, 즉 계약서는 발효 조건과 일자를 명기, 언제 계약서가 효력이 시작되고 또한 이러한 데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일자든지 정부로부터 이 합작회사의 승인이나 혹은 다른 파트너끼리의 어떤 기타 각종 조건들이 일치가 됐을 때 효력한다든지 이러한 발효 조건과 일자를 명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서 16조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에 의한 내용을 명기를 해주고 이러할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을 명기합니다. 다음에 17조는 회계기간입니다. 회계기간, 회계장부, 회계열람, 감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신문에 회계장부를 공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명기해 줍니다. 그리고 18조는 본 계약서의 합작투자 계약서의 수정과 만약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을 어떻게 하며 변경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조 분쟁 시 해결 방법이나 중재 사항을 명기해줘야 됩니다. 어느 법원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분쟁 시 해결 방법이나 중재 사항을 명기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20조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즉 20조는 완전계약이라는 겁니다. 완전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서로 메모란도 있고 합의서도 있고 서로의 구두로 약속한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이전에 합의서 혹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계약을 대신하는 완전계약이라는 것을 명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전에 메모란담이나 합의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모두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지, 합작 파트너의 각 주소 그리고 통신하는 방법, 통지하는 방법을 명기해 줍니다. 그게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21개 조항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서로 상반간에 협의해서 해결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타 사항은 어떻게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문입니다. 이 계약서는 항상 서문과 결문이 있습니다. 전문과 후문이 있습니다. 이 후문에는 영문과 국문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업무는 영문 계약서가 된다는 겁니다. 혹은 한글 계약서가 된다든지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영문 계약서가 되고 각기 합당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서 한 부씩을 가진다는 것을 명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합작투자표준계약서의 간략한 주요 항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샘플 영문 표준 합작투자계약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모두를 소개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제시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플 영문 표준 합작 투자 계약서는 요청에 의거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이 계신 분은 아래 cobita@다음.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필요한 사항과 문서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